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선지 한 해가 지나는 게 특히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최고의 성취가 코로나19 안 걸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요. 북한은 올해 더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2주에 걸쳐서 2020년 북한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수해를 당하고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때그때 잘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두 분 이 통일전망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북한 내부의 모든 소식을 속속들하게 전해줘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면에서도 좋고 북한을 새롭게 알아가는 데서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해줘서 나름 좀 뿌듯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북한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근데 통일전망대에 나올 때는 좀 이런 정치색이나 이념적인 것들 좀 걷어내고 북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활상이나 사회상을 다루고 있어서 저도 조금은 편안하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들으니까 좀 뿌듯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남북한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남한도 굉장히 힘들었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북한은 뭐 저희와 비교하면 아마도 훨씬 더 심하게 그런 것들을 겪었을 텐데 작년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10월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할 때 그때 이제 김정은이 면목이 없다면서 거의 이제 울먹이기까지 했거든요.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북한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이 올 초부터 북한의 이런 상황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렸죠. 북한 시장도 거의 침체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도 북한도 이 실행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일로 이제 시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또 두려워서 못 나가고 5천 원대 중반까지 이제 쌀 가격이 갔어요. 그러니까 1,200~300원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었고 그 덩달아서 옥수수나 다른 곡물들도 같이 올랐어요. 평양이나 이제 평양 주변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식품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북한의 제재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 효과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상당히 빠르게 국경을 봉쇄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그 도시를 봉쇄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국경을 아예 막아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어떻게 겨우겨우 이 숨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제 숨통이 이 코로나19와 북중 무역이 아예 닫힘으로써 숨통이 거의 끊어지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올해 북한의 경제를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에 비해서 2010년대 쭉 성장을 해왔던 그 수준에 비해서는 올해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들에서 얘기가 그거예요. 조금 쌀만 먹던 집에서 잡곡을 섞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외투를 매해마다 사던 사람이 뭐 올해는 아예 싹 닫고 안 산다든가 이렇게 경제적인 구매 활동도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나온 이 북한 경제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어떤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라든가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북한 경제 올해 전망을 이제 했는데 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후퇴하는 거죠.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완충 작용을 했던 장마당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주민의 어떤 민생이라든가 식량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지난 여름에는 그야말로 물폭탄까지 좀 쏟아졌잖아요. 이제 삼중고를 겪었죠. 워낙에 대북 제재 때문에 안 좋은데 코로나19가 터져서
무역도 막혔지 그 와중에 또 여름에 아주 큰 물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어쩌면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장마를 54일간 장마가 있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해가지고 길었어요. 역대 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장마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 홍수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는 정말 이야기 나누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23시 현재 여기 고성 앞바다가 태풍 보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시부터 내리던 폭우가 좀 줄어들고 대신 이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을 다 중지시키고 네, 당시 북한의 수해 상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또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힘겨운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7, 8월 장마철 기간에는 정말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없죠. 그래서 뭐 자전거 타고 자기 담당 농장에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큰 물에 옥수수밭이나 이런 거 떠내려가지 않게 물도랑치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밭 물 빼기 장마철 때는 비까지 맞으면서 다녀야 되니까 지금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네. 큰 물에 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 주민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집에 남아있는 곡물이 우선이니까 곡물 옮기고 또 비 오는 장마철 내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또 기증품 같은 것들 다 이제 달구지에다 싣거나 아니면 등짐을 지어서 높은 곳에다 옮겨 놓는 거죠. 네, 그리고 가축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북한에선 가축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윤장 동무! 예. 옷 좀 해줘요. 배꼽이 없어요. 너네 이놈이. 제발 갈 좀 들어주렴. 되지는 않는데 소는 생각보다 헤엄을 잘 칩니다. 소 잔둥에 애들도 태우고 막 건너오고 그래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금 사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집안 북한은 비닐 레이저 같은 거 깔거든요. 현금을 레이저 바닥에 이렇게 큰 돈 5,000원짜리를 이렇게 쭉 깔아놨다가 장마철이게 되면 싹 다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비닐에다 싸고 그 지역의 높은 곳에다가 나만이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밤에 이제 땅에다 묻어놓기도 하고. 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간힘을 써가면서 대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발빠르게 시찰하고 또 수도당원을 피해 지역에 보내면서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코로나19와 무관하진 않겠죠? 네. 북한이 예전 같았으면은 뭐 외부의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제 코로나19로 그런 것들도 다 닫혀 있고 북한 자체도 굉장히 자력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일 때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런 악재들이 계속되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당의 입장에서도 매우 위중하게 이 상황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비 피해는 특히나 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북한의 곡창지대여서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농업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기도 했었죠. 지난해 태풍 링링에 한 2배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8호 태풍 바비는 북한 최대 곡물 생산지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도를, 또 9호 태풍 마이삭은 함경 남도,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줬는데요. 북한에서 정확하게 밝힌 통계 자료가 없고요. 네. 위성 사진으로 좀 관측을 많이 하는데 추정을 해보았는데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약간 8만 4천 톤이 추가 손실이 되면 올해 북한은 약 한 94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긴 할 텐데 이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중국 관세 자료에 의하면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곡물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우려할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또 여기에는 그 수입을 하기 위한 또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매력이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합니다.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 막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만큼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건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는 지금은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물류 유통망이 또 형성되어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식량 상황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걸 이뤄내는데 산통을 겪어야 이제 되잖아요. 뭐
최근에 좀 조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한이 장마철이 이제 그 가을을 딱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곡물이 많이 이제 못 쓰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육길이 짧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종자혁명 이거는 이미 전부터 북한이 강조하던 건데 그런 일환으로 각 연구소들의 젊은 인력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북한의 식량 상황이 당장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제 삼중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북한도 영농 기술을 많이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식량 사정이 좋아지겠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렇게 위기라는 게 닥치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매우 지금 식량이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이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이 분배는 배분은 굉장히 격차가 심하게 생길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 변수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네요. 네, 올해 북한이 삼중고로 굉장히 힘들었지만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